상반기까지는 좀 주가는 당분간은 조금 타 업종에 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돼서 2차전지 주가 급락한다면 사야 되지 않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쪽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여기 또 나와 있으니까요. 반도체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는 이미 말씀을 좀 드렸지만 뭐 저보다 재고 조정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경기가 나빠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너무 많았고 그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공급 조절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산을 안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재고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메모리 가격이 반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아까 말했던 AI를 통해서 나왔던 AI가 더 많은 메모리 반도체인 HBM이라고 하는 고부가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증가할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전공정 생산성이 증가하긴 하지만 특히 후공정,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8개의 공정이 있습니다. 깎고 조이고 하면서 만드는 건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반도체를 다 만들 때 나오는 후공정, 이 공정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좋지만 한미반도체라고 하는 후공정 기업을 좀 더 좋게 봤고요. 근데 여기에 써들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탑픽스를 3종목만 하다 보니까 모든 종목을 쓸 수는 없었고 여기에 2개 종목을 추천한 게 저희 스몰캡 팀, 그러니까 신성장 사업팀에서 펨트론, 근데 엑시콘을 여전히 어저께 엑시콘은 이미 주가가 갔지만 펨트론 엑시콘을 계속 추천드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펨트론 엑시콘이라고 스몰캡에서 여기서 이제 펨트론 엑시콘을 이렇게 추천했던 여기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실제로 진짜 반도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주가 흐름이 지금 12월부터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예. 물론 대안주가 없다는 핑계도 있겠지만 결국 반도체는 작년 하반기부터 된다고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재고 조정이 끝난 게 확인되니까 일단 지금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아까 그 네이버 카카오도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2024 9대 테마 투자 트렌드에 6번째에 이제 플랫폼이 들어가 있네요. 네, 예. 그럼 이게 네이버 카카오를 네이버 카카오를 얘기하는 거죠. 그 네이버 카카오는 좀 올해는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이게 보시면 제가 추천 업종에 반도체, 바이오, 화학, 음식료, 기계인데 여기에 2차 전지가 좀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가 플랫폼하고 이게 게임이 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9대 테마 트렌드 중에 모든 게 다 올해 상반기 주가가 오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성장통을 겪는 업종이 있는데 그게 일단 2차 전지고, 그러니까 바이오나 IT나 아니면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력기기라든가 음식료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먼저 선행을 움직일 거고 하반기 들어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고 상반기까지는 성장통으로 주가가 당분간 좀 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2차 전지랑 플랫폼 게임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질문에 답을 드리면 일단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죄송한 얘기인데 카카오 사례를 보더라도 여태까지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견제라든가 그다음에 카카오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실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새롭게 고객을 확보하거나 플랫폼 내에서의 신규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진 않았다는 얘기고 플랫폼으로서의 장악력이 여전히 유지하겠죠. 네이버 카카오가 어디 가진 않으니까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꾸로 보면 네이버 카카오가 2021년 그 고점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은 아니에요. 냉정히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내부적인 어떤 그 기본적인 플랫폼과 신규 수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벌써부터 그럼 그게 뭔지 모르고 네이버 카카오를 응원해서 주식을 매수하기엔 좀 너무 이르니 그것이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 이야기가 나오고 하반기에 조금씩 관심을 끌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상반기까지는 좀 주가는 당분간은 조금 타 업종에 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덜 움직일 수 있고요. 뭐 2차 전지도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11월 달에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코멘트를 드렸고 인덱스를 냈습니다만 성장통은 시작됐어요. 냉정히 따지면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전체적인 매출액과 뭐 규모는 계속 성장하죠. 근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 3년 전에 2차 전지 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지 수요는 매년 40에서 50%씩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을 보는 수요는
27%에서 30% 사이로 보고 있어요. 네. 전 세계 배터리 수요가 2020 포함.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성장 많이 하죠. 그렇게 성장한 산업은 없지만 성장성이 둔화된 건 맞으니 주가 측면에서 주가가 빠지진 않을 겁니다만 그렇다고 그럼 계속 너무나 좋다고만 얘기하진 않.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라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고요. 네. 지금은 잠깐 좀 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본적인 한국 기업에 대한 2차 전지 기술력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 2차 전지 산업들에 대한 로드맵이나 시장 대응 능력은 중국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매년 그리고 매일 계속 오를 수는 없고요. 지금은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저랑 의견이 다른 분도 있고 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주가가 이 S자라는 게 있거든요. 성장주 S자가 뭐냐 보세요. 초기에 의구심을 있을 땐 단어 안 오르다가 2차 전지가 폭등해서 올라간 적이 있어요. 네. 그죠? 맞아요. 그다음에 다시 약간 좀 주가가 약간 덜 올라가는데 이때 검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역시 전기차의 성장이나 그다음에 시장 수요가 맞다고 보면 다시 올라갈 거. 근데 저희는 어디에 있냐면 굳이 가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이 2차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저는 라인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여전히 보조금에 의해서 하기엔 좀 어렵고요. 네. 저는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의 근본적인 어떤 이슈는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3, 4년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테슬라가 있었어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3, 4년 전이나 4, 5년 전에 테슬라의 모델 3가 없었지만 전기차 타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별로. 근데 테슬라 때문에 현대차 코나나 아니면 현대차 EV6도 관심을 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의 어떤 맹주들이 나왔던 거죠. 라인업. 기존에 볼 수 없는 차량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성장통이라는 거는 전기차의 기본적인 성장이 둔화된 것도 있지만 네. 뭐 쉽게 말하면 이 테슬라의 전기차보다 더 한 단계 더 다른 더 위대한 차들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누가 해줬어야 되냐면 테슬라의 라이벌 그룹들이 해줬어야 돼요. 중국의 니오, 뭐 그다음에 미국의 리비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제2의 테슬라 표방했던 이 스타트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차를 만들기로 했고 너무나 좋은 차들에 대한 컨셉이 많았는데 대량 생산이 안 돼. 사이버 트럭처럼 무슨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안 나오니까 시장에서 또 다시 이제 관심이 식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차와 다른 형태의 라인업이 나오는 시점도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니오나 리비안이나 그 기본적인 어떤 스타트업 전기차 업체들의 라인업들. 네. 그 다음에 그때쯤이면 저희들은 이런 리튬이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니켈 같은 가격들의 어떤 광물, 메탈 가격도 좀 반등할 가능성이 이미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2차 전지는 올해 하반기에 다시 성장에 대한 테마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정도에. 예, 근데 다만 상반기까지는 좀 지켜보겠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반도체군요. 반도체랑 바이오입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그 2차 전지 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기 또 써주셨는데 배터리 산업하고 한 소재 부분을 한번 좀 분석,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발간했던 자료에서 한 것처럼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아직은 중립으로 말씀드렸으면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네. 중립이라는 거는 이제 시장의 비중만큼만 펀드에 담자.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매수는 좀 기다리자는 뜻이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수요 성장이 둔화됐다는 거는 그 얘기는 결국은 전기차 살 사람은 샀고 그럼 보조금 정책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수요 성장이 둔화되는데 여기에 이제 중국의 배터리 산업 공급 과잉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배터리 산업 공급 과잉이 우리에게 직접적 영향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IRA 법안 때문에 중국의 배터리를 미국 갈 수는 없거든요. 다만 유럽으로 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완성차, 그러니까 중국에 남아드는 전기차를 유럽으로 직접 수출한다든가, 그다음에 일부 유럽에 있는 배터리를 납품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럽 시장의 공급강이 좀 빠질 수 있다는 거는 좀 우려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의 배터리 셀 업체의 중요 변수는 뭐냐면 지금 아까 말했는데 중국이 유럽에 계속 침투를 높이는 거는 좀 우리에게 달갑진 않은 거고요. 왜냐하면 유럽에도 우리가 전기차를 팔고 있고 또 배터리를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유럽의 어떤 폭스바겐이나 지금 벤츠 같은 거 보면 폭스바겐을 잘 아시는 분들은 ID3나 ID4라고 전기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팔렸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 라인을 생산을 중단하고 지금 레이업한 상태고 새롭게 이제 ID 시리즈를 만들려고 준비 중인데 지금 이 유럽의 프리미엄 OEM의 속도 좀 느려요.
그러니까 전기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차 사고 싶은데 살만한 차가 없어. 1차로 산 사람도 샀고 지금 침투율이 10% 넘었기 때문에 10대 중에 한 대는 이미 전기차고.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있던 차랑 다른 차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근데 셀 업체들은 이런 변수가 있지만 저는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OEM들의 대응 속도, 신규 스타트업들의 어떤 신규 라인업들이 나올 것이다로 보고 있는 거고 배터리 소재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 시장을 진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뭐 전지용 동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가격들이 좀 난가들이 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중국의 양극재가 우리한테 영향을 직접 주지는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다만 그 이유는 이제 미국 쪽으로 진출을 못하니까. 근데 유럽의 일정 부분은 또 영향을 준다는 거는 유쾌하진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탑픽스를 뭐라고 봤냐면 셀업체 중에서는 저희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을 말씀드렸는데 뭐 LG 엔솔은 아까 말씀드린 뒤에 보면 알겠지만 4680 배터리 원통형 전지를 통한 차별화된 배터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가장 확고한 시장 지배력이 있고요. CATL보다 MS가 왔다 갔다 하지만 여전히 1, 2등을 다투는 기업은 맞고요. SK 이노베이션은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추천드렸냐면 그동안 이 전지 부분이 적자였어요. 지난 한 7년간 적자였거든요. 올해는 드디어 흑자가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조지아 쪽이나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2024년, 25년 시작 턴어라운드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두 기업을 추천드렸고 그 다음에는 저는 포스코 퓨처에 물론 이제 음극재 기업이지만 양극재도 하는데 이게 이제 소재 개발 능력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옛날부터 철광석을 다뤄왔고 흑연을 다뤄왔기 때문에 소재 개발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확보를 하고 있어요. 이미 포스코 그룹 자체가 남미에 원자재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밸류체인상 인테그레이션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에 말씀드렸고 좀 장기적인데 지금은 이제 작년 2년 전에 상장을 하고 주가가 좀 안 가고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027년부터는 재활용 배터리가 되게 중요하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이제 10년 정도 되면 이제 차들에서 화학적 재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물리적 재활용을 하겠죠. 어떻게든 재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를 다시 분해해서 화학적으로 리튬, 코발트, 망간을 분리하는 이런 배터리 재활용 노하우 1위가 성일 하이텍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성장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밸류에이션 측면의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배터리 셀업체에서는 2개,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 성일 하이텍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최근에 보니까 그 테슬라보다 그 BYD, BYD 이번에 나왔죠. 연말에 연초에. 판매량이 더 분기별로 높다고. 그 테슬라의 위치는 그 확고하다고는 보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BYD 차량이 많이 팔린 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물론 지금 현재 주행거리라든가 가격이라 이런 측면 테슬라보다는 훨씬 나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내구성은 점증이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테슬라는 나름대로 충성도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BYD가 나온 그 차가 전기차가 일시적으로 테슬라를 앞서는 거는 사실은 좀 유례 찾기 좀 어려운 거죠. 그동안 중국에 전기차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테슬라의 위상은 당분간 유지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다만 2, 3년 안에 테슬라도 또 혁신적인 차량을 내보내고 그러니까 그 사이버 트럭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 아니면 또 지금에 갖고 있는 모델 3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모델 3.5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새롭게 버전업이 안 되면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 좀 원오브댐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토파일럿 기능이에요. 사실 이걸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느려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능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자율주행 기능이 일론 머스크도 얘기한 것처럼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테슬라의 차별성은 첫 번째는 순수 전기차로서 볼 수 없는 차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오토파일럿 기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토파일럿 기능이 조금 덜 올라오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좀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뭐 사이버 트럭 같은 하드웨어 측면에 전기차가 새롭게 나오고 그다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이 강화돼야 되는데 그게 2, 3년 내에 빨리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원오브댐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 테슬라 주가가 이번 보니까 매그니피센트 7에서 테슬라만 굉장히 그 폭락할 거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어쩔 수 없게 주가가 약세일 가능성은 있죠. 오픈 AI에 들어가는 구글이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성장이 오픈 AI나 챗GPT는 계속 쓰는 건데 지금 쓰는 인구가 너무나 제한적이잖아.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해도. 그러니까 그 발전 속도나 시장 침투율은 지금 막 선장주에 들어간 거고 테슬라의 전기차 성장주는 오히려 약간 성장이 둔화된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미국 시장은 이제 IRA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뭐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지만 유럽은 좀 다른 얘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근데 큰 포션이 상당히 큰 건가요? 아니 뭐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의 기가와트 단위를 보면 미국이 3분의 1 정도 되고 유럽이 3분의 1 정도 되고 기타 국가가 3분의 1 정도 됩니다. 오히려 4, 5년 전에는 유럽이 뭐 50% 이상이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5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5년 뒤는 유럽은 이제 한 10% 20%밖에 안 될 것 같고요. 미국이 50%까지는 돼요. MS가. 왜냐하면 첫 번째는 미국은 일단 보통 전기차에 들어가는 평균 킬로와트가 60kWh 내외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미국은 좀 더 강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은 차도 크고 여러 가지로 마일리지가 기다 보니까 7, 80 이상의 킬로와트가 될 거예요. 대신 유럽 여행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더 오르고 작잖아요. 그러니까 뭐 4, 50에도 만족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다 보니까 대당 킬로와트가 다를 거고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 아예 다른 거고 그리고 미국이 가장 또 자동차를 많이 파는 나라일 거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가장 커지는데 다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유럽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30% 정도 MS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유럽에서 지금 그러니까 유럽도 IRA 같은 거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자국 보호를 해서 중국산 배터리를 막아주면 좋은데 이게 좀 이렇게 쉽게 속단할 수 없는 게 유럽이 지금 중국과 일부 투자를 받기도 했고 중국 관광객도 유럽을 많이 가거든요. 이탈리아에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도 없어서 잘못하면 그러니까 독일은 우리 전기차 폭스바겐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산 배터리나 중국차를 뭐 관세를 많이 해야겠다 할 수도 있는데 또 뭐 스웨덴이나 이탈리아나 뭐 이런 애들도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단일되게 어떤 그 인플레이션 법안처럼 미국처럼 중국 배터리 견제하는 법안이 쉽게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중국이 또 다양한 원재료를 또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또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유럽에서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금지를 못 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MS는 또 첨예하게 싸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MS를 지킬 수는 있지만 그러면 판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저희한테는 그래서 지금 주가가 그게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한 가지만 또 좀 여쭤보면은 그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에 큰 변수로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을 한번 뵙고 싶은데 미스터 도널드 트럼프를 뵙고 싶은 이유가 뭐 저는 그분은 모르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그분은 사업가예요. 이거 되게 중요시 여기.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되면 2차 전지 무조건 안 된다. IRA 철폐할 거다 얘기하잖아요. 전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직감적으로 어떤 걸 봤냐면 첫 번째는 물론 IRA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것도 있겠지만 제일 두 번째는 뭐냐면 러스트 벨스라고 들어봐요. 러스트 벨스? 러스트가 영어로 이제 녹이라잖아요. 쇠에서 붙는 녹 쓰는 거. 디트로이트 같은데. 디트로이트부터 미시간주 이쪽에 거대한 자동차 벨트였고 그 다음에 피츠버그에 철강 기업들 많았잖아요. 철강 그죠? 다 지금 문 닫아서 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러스트 벨트라는 거고요. 사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도 울산에 있는 아니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포항에 있는 것 생산량이 줄거나 경쟁이 떨어지면 정비업체들도 막 얘기 나오던데. 저 군산에 제가 커버했던 OCI 기업이 결국 거기에 태양광 설비 문을 닫았었거든요. 그게 뭐 5년 전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에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레이오프를 해야 되고 딴 직종으로 가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게 우습게 볼 건 아닙니다. 사실. 근데 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결론적으로 러스트벨트의 미시건이나 오하이오나 이쪽에 지금 한국과 미국이 다 제2부를 배터리 공장 짓고 있어요. 그게 다 고용 창출 아닙니까? 표 잃어요. 저는 표를 떠나서 미국에 이렇게 고용을 해주는 이 산업에 대해서 가역 철퇴를 가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무역 장벽을 쌓아서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건 맞지만 그 보호무역 측면에서 IRA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지 않나요? 그렇죠. 자기가 재직 중에 안 만든 건 맞지만 기분은 나쁘지만 어떻게든 그거를 철폐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러스트벨트 그리고 자기 지지했던 강성 백인층이 있는 지역에 가장 많은 공장을 지어주는 산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입니다.
저는 그리고 직감적으로 그 사업가는 미국 2차 전지를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요. 네. 한국과 손을 잡아야 되는 것도 알 거고요. 그래서 주한미군 뭐 이렇게 돈 더 달라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돼서 2차 전지 주가 급락한다면 저는 사야 되지 않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2025년부터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 주가가 좀 갈 거고 2025년 더 성장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이것도 역발상인데 트럼프가 돼서 오히려 IRA와 다른 형태의 또 법안을 들여서 중국을 더 꼼짝 못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더 피곤해지지 않나 중국은?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대통령 선거라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니키 헤일리라고 하는 여자 후보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네. 그래서 뭐 변수는 있지만 여하튼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전기차가 안 된다? 아니면 2차 전지가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너무 좀 단편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사업가로서의 도널드 트럼프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IRA 같은 걸로 이제 중국이 견제가 되면 K배터리가 호재로서 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이미 작용했잖아요. 네, 작용도 하고 뭐 일본이나 뭐 벨기에나 뭐 유럽이나 업체들은 진짜 뭐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터리의 글로벌 탑 5라고 보통 뭐냐면 1등은 어디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물론 뭐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MS예요. 왜 중국을 포함하면 무조건 중국 업체가 1, 2, 3등을 하냐면 중국 전기차를 10년 전부터 이미 했고 네. 뭐 좋든 나쁘든 그 차가 좀 조악하다고 보거든요. 10년 전에 중국 출장을 매년 갔지만 이렇게 조그맣고 좀 이상하게 생긴 전기차가 많았잖아요. 네. 사람 타면 죽는 거 아니야? 부딪히면 뭐 이런 차도 있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중국을 존중한다고 보면 전기차를 먼저 했었고 근데 이제 여하튼 그래서 노하우로 보면 배터리 자국 내에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빼고 MS를 본다면 LG 엔솔이 1등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2등이 CATL입니다. 중국에. 그다음 3등이 BYD 정도 되고 4등이 드디어 이제 SK이노베이션, 네. 5등이 삼성 SDI 나옵니다. 원래 파나소닉에 일본 업체가 있었잖아요. 파나소닉. 네. 근데 파나소닉이 원래 테슬라랑 처음에 계약을 했던 10년 전에 근데 파나소닉이 이런 대형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간 전지의 증설을 거의 안 했어요. 그거는 일본 업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또 하나 일본은 뭐가 유명해요?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더 좋다고 계속 생각해 왔고 그래서 순수 전기차 우리가 영어로 이제 BE 그러니까 베이직 일렉트릭 비클 BEV라고 해서 베이직 일렉트릭 비클에 대한 투자를 좀 등한시했고 일본 애들이 또 오다쿠 기질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좀 너무 진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투자를 너무 늦게 했고 이미 좀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LG 엔솔이 300기가와트 정도의 캐파라면 파나소닉은 뭐 100기가가 안 되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일본 업체들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유럽에 보면 노스볼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폭스바겐 투자하고 근데 노스볼트가 지금 2025년에 뭐 30기가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전지도 장비 산업입니다. 장비 산업 맞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약이나 바이오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전지도 결국은 땅을 사서 거기에 전지 생산 설비를 놓고 양극 대극재 조립을 해야 배터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이미 우리는 300기가 500기가 투자를 다 하고 있고 거기 하고 있는데 후발업체가 거기 투자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고 있고 그렇죠. 1기가 투자하는데 뭐 5천억 3천억이 들고 있는 건데 그럼 100기가만 해도 50조 60조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그러니까 제가 단위가 틀릴 수는 있지만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서 여하튼 더 많은 캐펙스 돈이 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겨우겨우 만들었는데 문제는 지금도 우리가 계속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후발업체 계속 따라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미 납품 계약은 다 끝났잖아요. 완성제 업체랑 뭐 완성차 업체라면 미국에 3개 업체 있잖아요. 뭐 포드, GM, 뭐 유럽의 폭스바겐, 그다음에 우리 현대차 이외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도 별로 없어요. 또 맞잖아요. 테슬라 외에 7개, 8개는 이미 한국 기업과 다 계약을 해놓고 있고 그래서 노스볼트가 들어와서 조금씩 하겠지만 그거는 아마도 폭스바겐이 만드는 정제 전기차의 한 5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만 좀 소싱을 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다 그냥 한국 기업에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위협은 그냥 배터리 그 폭스바겐이나 벤츠에서 배터리 제조 기술이 없으면 너무 위험하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확보를 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공격적으로 돈을 벌겠다 그런 거는 아마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